이 나이가 들수록 체중 감량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준열입니다. 유튜버이기도 하고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한의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 새 책이 나왔는데요. 진짜 식사 2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초들로 내 몸에 병이 생겼을 때, 건강이 나빠졌을 때 병원 가기 전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약차 만들어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법 약차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질병은 많이 줄었죠. 수명도 늘고 또 의료 체계도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실제 질병 자체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픈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이 증가했고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노인성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감염 질환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전에는 감염이 한번 돌면 온 동네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몇백 년 전에. 그리고 전쟁이 또 감소했고 조선시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대, 50대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86세인가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일생 동안 더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노동으로 인한 질병도 많이 줄었죠. 예전에는 일 많이 해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픈 사람들이 늘었죠. 대신 또 육체노동은 줄었지만 스트레스, 정신노동은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데는 매운 음식이 제일 좋죠.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짬뽕, 매운 떡볶이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기 때문이죠. 이 매운맛은 실제로는 통각이거든요. 맛이 아니죠. 신경에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생길 때 사실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더 잘 되고 또 땀도 나기 때문에 몸속에 쌓여있던 어떤 열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죠. 양파의 주성분이 알리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리신이 장에서 비타민 B1과 결합을 해가지고 알리티아민이 되면은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비타민 B1이 에너지 생성에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피곤하고 하면은 비타민 B군 영양제 많이 사 먹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이고 양파를 먹으면 매운맛 때문에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비타민 B1이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를 높일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맥주 효모에도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어요. 맥주 효모 많이 드셔도 좋고 비타민 B1은 사실은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유기산과 같이 먹는 게 좋거든요. 각종 유기산들 그러니까 식초나 레몬즙 이런 데 들어있는 신맛을 발생시키는 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세포에 들어가면은 에너지 생산을 도와줍니다. 양파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거든요. 익혀도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지 않고 맛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양파를 생으로 무침해서 드셔도 되고 각종 요리에 첨가해서 익혀서 드셔도 좋고요. 또 양파를 많이 먹고 싶으면 양파즙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구입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식습관이 중요하죠.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에너지를 발생시키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서 산소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일생을 살면서 36.5도라는 에너지를, 체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보충을 해야 되죠. 이 부족한 에너지를 음식으로 보충해 줘야 된다. 그래서 식습관이 중요하죠. 대신 이 영양은 이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이거 한 가지 먹어서 내가 슈퍼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먹어서 온몸에 뭔가 잘 모를 때는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영양은 사실 과잉 섭취하면 제일 좋지 않죠.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게 다 염증의 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식하는 습관 들이시지 않는 게 좋고 또 저희들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환자분들 많이 보다 보면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니까 일단 제일 겁이 나서 음식부터 줄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줄이면 체중이 금방 빠져버려요.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면 영양 실조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여러 장기들이 함께
이 기능이 상실되는 그 다장기 부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사를 너무 제한하는 것도 좋지 않다. 골고루 적당하게 체중이 빠지지 않을 만큼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과식이죠.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고 값이 싼 시대가 없었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난다. 밥 먹고 일하고 또 밥 먹고 일하고 또 밥 먹고 이래야 되는데 밥 먹고 간식 먹고 밥 먹고 간식 먹고 간식 먹고 나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자기 전에 또 야식 먹고 하다 보니까 위장관에 노폐물이 자꾸 쌓이고 너무 이 위장관을 혹사시키고 있고 혈관 내에 노폐물도 쌓이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습관에서 제일 많이 말씀드리던 게 규칙적인 식사를 해라. 아침 굶지 마라. 점심 잘 먹어라. 저녁 든든하게 먹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요즘 와서는 잘못된 개념이라는 게 밝혀졌죠. 요즘 제일 유행하는 게 뭐예요?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이런 거잖아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먹다 말다 하는 거거든요. 왜 단식을 하냐?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음식을 먹지 않아야 몸에서 이제 해독 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규칙적인 식사하지 마시고 과식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는 밥 먹는데 뭐 집중해라. 밥 먹을 때 뭐 TV 보지 마라, 뭐 휴대폰 보지 마라. 내가 같이 밥을 먹을 때 예의는 아니지만 사실 다른 것을 해도 상관없거든요. 여유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비싸게 밥 먹는 방법이 뭐예요? 돈 내고 티켓 사서 디너쇼 가서 노래 부르는 가수 보면서 먹는 거잖아요. 소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식사하는 것이 더 흡수나 영양에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간헐적 단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하루 굶고 또 하루는 먹고 일주일에 2, 3일은 먹고 뭐 3, 4일은 쉬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16대 8 단식이에요. 8시간 동안 밥을 먹고 나머지 16시간 동안은 굶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낮에 먹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신 이제 먹는 시간에 너무 과식만 하지 않으면 되죠. 한번 더 쉽게 말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1일 1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조금 많이 먹고 그 다음 간식은 전혀 하지 말고 좀 참아라 하는 거죠. 그런 16시간 동안 굶다 보면은 내 몸에서 이제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네, 아침을 사실 굶는 것은 좋지 않죠. 아침을 굶으면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점심때까지 참다 보면 허겁지겁 점심을 더 과식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은 간단하게 요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주로 단백질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뭐 달걀도 좋고 우유 한 잔도 좋고 또 사과나 뭐 비트, 당근 갈아서 만든 당근 주스 같은 거 고구마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많이 먹지 않는 방향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아침에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위장이 제일 약한 상태에 있거든요. 잠자는 동안 쉬다가 혈액이 돌면서 위장이 이제 시동을 거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되는 음식, 육식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육체 노동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밥을 많이 먹었어요. 아침 안 먹고 밭일을 할 수가 없죠. 밭일을 2시간 하면 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참 먹고 또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참 먹고 저녁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육체 노동이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뭐 노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먹습니다. 막걸리도 굉장히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죠.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먹으면 아침이 소화되기 전에 점심이 오고 점심 먹은 것이 소화되기 전에 저녁이 옵니다. 그래서 소식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녁은 아무래도 조금 일찍 먹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먹을수록 잠자는 시간과 가까워질수록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기 쉽기 때문에 조금 일찍 먹는 것이 좋고 저는 사실 저녁은 조금 더 먹는 것을 권하는 편이에요. 점심을 좀 적게 먹고 저녁을 먹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겠고요. 통곡물 밥이 좋죠. 통곡물 그러니까 우리가 백미라고 하는 것은 쌀에서 이 껍질을 깐 거잖아요. 껍질을 덜 깐 게 현미고 통곡물은 껍질이 있는 거거든요.
통밀도 그렇고 현미도 그렇고 뭐 키노아도 그렇고 대부분의 껍질이 있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음식 드셔주시면 탄수화물로 인한 염증 반응도 줄일 수가 있고 포만감은 더 올려주고 노폐물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사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뭐 연어 같은 음식도 좋겠고요. 오메가3는 혈관의 이 염증을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과일 야채가 풍부한 음식들 많이 드시면 좋겠고 바나나 같은 것도 좋죠.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 있어가지고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 멜라토닌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잠자기 전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있잖아요. 커피, 카페인이 든 음식, 녹차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젊어가지고 혹은 카페인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드셔도 상관없는데 연세가 높아질수록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 드시지 마시고 실제로 잠이 잘 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침에 먹은 커피 한 잔도 저녁까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절대 커피 마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발효식품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치즈 같은 것들인데요. 치즈에 있는 이제 티라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 뇌신경을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음기 많은 음식,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혈압이 올라가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항상 몸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혈압도 떨어져야 되고 체온도 떨어져야 돼요.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추위를 많이 느끼니까 방에 불을 자꾸 더 떼거든요. 전기장판도 깔고 온도도 올리고 내복도 입고 뭐 옷을 하나 더 껴입고 두꺼운 이불 덮고 이렇게 자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체온이 떨어져야 잠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방은 조금 서늘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뭐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첫째, 좋은 음식 많이 먹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좋은 음식 찾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음식 하면 대명사가 뭐가 있죠? 술, 담배, 커피 이 세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우리 몸의 위장관의 기능을 망치죠. 그죠? 에너지 대사의 첫 번째, 음식을 먹는 위장관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술 절대 드시지 마시고. 그 다음 담배 있잖아요. 담배는 어디를 망치죠? 폐를 망친단 말이에요. 호흡해서 산소를 들이마셔야 되는데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술, 담배를 둘 다 한다는 것은 위장과 폐를 망치는 것이죠. 그럼 커피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요. 사실은 커피를 마시면 에너지 대사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운이 나요. 대신 커피를 많이 마시면 에너지를 당겨 쓰는 것이거든요. 당겨 쓰면 피로가 더 빨리 오게 돼 있고 또 사람을 흥분시키면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 같은 각성 음료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소식하는 거죠. 간헐적 단식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쉬운 것은 배가 고프지 않을 때 뭔가를 먹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중에 이런 정상적인 끼니는 좀 많이 드시고 그 끼니와 끼니 중간에 간식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밥 먹고 난 뒤에 또 뭐 빵 먹고 밥 먹고 난 뒤에 케이크 먹고 밥 먹고 난 뒤에 또 과일 한 접시 먹고 하면 위장이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배가 고파야 우리 몸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오토파지라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배가 고플 때만 노폐물이 처리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좋은 음식은 이제 천연적인 어떤 음식들이죠. 자연에서 생산되는 것들, 제철 음식들, 뭐 봄에는 딸기 먹고 여름에는 수박 먹고 가을에는 각종 과일들 먹어주면 좋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음식을 얘기를 하면은 생선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생선은 중금속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 그러면 뭐 밭에 나는 작물, 곡물들 많이 드세요 말씀드리면은 과일 많이 드세요, 채소 많이 드세요 말씀드리면은 그건 농약이 많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해독 기능이 그 정도는 다 견딜 수 있거든요. 사실 농약 걱정하고 중금속 걱정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시장에 파는 음식들, 제철 음식들, 자연적으로 생산된 음식들은 그런 걱정까지 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드시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나면 꼭 하는 행동이 있죠. 뭐죠? 뭐 차 한잔 하는 거, 커피 마시고 녹차 마시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식사 후에 바로 커피를 마시면 사실 미네랄 흡수에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철분, 칼슘 흡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금방 마시지 마시고 한 20, 30분 지나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뭐 집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책상에 엎드려 잠자는 분들도 많잖아요. 나가는 거 귀찮으니까. 근데 책상에 엎드려 자다 보면 경추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식사 후에 바로 간식 먹는 거. 식사하고 나면은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은 모이면은 꼭 뭘 한 가지 더 먹더라고요. 케이크도 있고 뭐 무슨 디저트, 과자 뭐 이런 것들 먹는데, 그러면 혈당을 너무 많이 올리죠. 밥 먹어서 혈당이 이미 올라갔는데 단 음식을 또 먹으니까 혈당이 너무 올라간다.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항상 염증을 조장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식사 후에 이제 뭐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쇼츠도 보고 뭐 틱톡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밥을 먹었으면 조금 움직여 주셔야 돼요. 내가 몸을 움직여야 위장도 흔들리고, 위장이 흔들려야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네,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오시다 보니까 진짜 치매가 걸리신 분들은 오지는 않지만 경도 인지장애나 조금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꽤 많이 오시죠. 아무래도 이 인지장애가 오면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을 하지를 못하십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다 설명하고 난 뒤에도 또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내가 요거 빠진 것 같다 하고 또 말씀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죠. 한국 사회도 지금 치매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65세 이상 노인분들 보면 지금 현재 한 100만 명 가량 치매 진단을 받고 있다고 하죠. 10명 중에 1명이 치매 진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점점 해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치매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노인성 질환입니다. 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치매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무릎 관절이 닳고 허리가 닳고, 그래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잖아요. 위장도 뭐 오래 쓰면은 위장벽이 얇아져서 만성 위축성 위염, 뭐 정상피하성 오듯이 뇌신경도 이제 위축이 오거든요. 점점 쪼그라든단 말이죠. 그게 정도 이상으로 쪼그라들면 치매가 되는 거죠. 사실 우울증이나 불안증 이런 정서적 장애는 노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지 않습니다. 몸을, 근육을 움직이고 몸을 쓰는 사람들은 크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몸을 움직이면서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내 생활하고 이제 사무실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지잖아요. 옛날에는 몰라도 되는 것들을 지금은 다 알게 됐거든요. 왕이 무슨 짓을 하는지, 고관 대작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뭐 몰라도 됐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걸 다 안단 말이죠. 심지어는 내 삶하고 이 미국에 있는 빌 게이츠나 뭐 나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뭘 모르고 사는 게 약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치매에 좋은 음식은 두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뇌신경에 혈액이 잘 공급이 되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겠죠. 두 번째는 이제 신경을 강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음식이 대표적인 것이 오메가3죠.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등푸른 생선, 고등어, 참치, 삼치 이런 것들이죠. 많이 드시면 좋겠고, 또 연어도 좋습니다. 연어도 많이 드시면 좋고, 식물성 기름 중에는 들기름이 가장 좋죠. 들기름에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마시유나 대마종자유도 좋죠. 우리가 많이 먹는 올리브유는 사실은 오메가3 함량이 좀 낮거든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리브유보다 들기름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신경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 음식보다는 운동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식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 들기름 많이 드시면 좋고, 등푸른 생선 드시면 좋고, 또 혈관을 청소해주는 양파 같은 것들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 야채 풍부한 음식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과일, 야채가 좋은 이유는 뭐 각종 뭐 비타민, 미네랄도 많지만 이 제철 과일, 제철 야채에 들어있는 풍부한 생명력을 먹는 거거든요. 과일은 조금만 오래 두면 다 시들시들 하잖아요. 사실 시든 과일하고 생 과일을 성분 분석을 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비타민C만 좀 부족하고 뭐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맛은 완전히 다르죠. 그게 생명력입니다.
신선한 음식 많이 드시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단백질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뇌신경이 사실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게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섭취 부족해지면 신경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양질의 단백질 많이 섭취해 주세요. 뭐 콜레스테롤 있다고 해서 고기 아예 안 먹고 고기에 있는 기름 다 떼내고 이렇게 먹지 마시고 골고루 드시면 좋습니다. 치매에 가장 많이 쓰는 약재가 사실은 석창포라고 있어요.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약이 있거든요. 그것도 쓰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특정한 약재보다는 치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인성 질환이에요.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 면역력 높여주고 신경 활성화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삼도 좋고 생강도 좋고 뭐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백출 같은 거 써도 좋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치매를 증가시키는 최악의 음식 1번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잖아요. 당이 올라가면 염증이 생기거든요. 염증이 혈관에도 생기고 뇌신경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병 하면 1형, 2형이 있죠. 1형은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선천적 당뇨병을 얘기하고 2형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인슐린이 나와도 인슐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것을 이제 뇌신경에도 적용한 것이 제3형 당뇨병이에요. 뇌신경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뇌신경 세포가 파괴되는, 염증이 생겨서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치매도 역시 탄수화물 줄이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알코올이죠. 술 많이 먹으면 알코올성 치매가 생깁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게 뇌신경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고요.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많은 게 알코올성 치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 첫째로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어제 뭐 했는지 잘 모르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거든요. 뇌가 정상적으로 조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술 절대 끊으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담배도 치매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가 뇌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감소시키고 담배 독소가 뇌세포를 파괴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은 사실 음식보다는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을 해야 신경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단순히 뭐 운동신경이 살아난다, 뭐 다리 근육이 좋아졌다, 팔의 어떤 조율이 좋아졌다, 탁구를 배웠는데 드디어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기술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운동신경이 좋아지고 운동신경이 좋아지면 자율신경도 좋아지거든요. 자율신경이 좋아지면 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첫 번째로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독서도 좋고 외국어 배우는 것도 좋긴 한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운동이 더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신경이 과흥분하잖아요. 과흥분하면서 과전류가 흐르죠. 우리가 전선에 과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불나잖아요. 쇼트나고 고장난단 말이에요. 뇌신경은 전자제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용서하고 타협하고 베푸는 마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사실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은 사실 기술을 배우면 좋습니다. 탁구, 배드민턴, 뭐 테니스, 골프, 수영처럼 뭔가 하루 하면 할수록 기술이 늘어나는 운동 이런 게 제일 좋죠. 걷기는 너무 단순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 뭐 전화하면서도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실 숨 차고 땀이 나야 됩니다. 운동을 했는데 저는 숨이 전혀 안 차고 땀도 안 나요. 이러면 운동 안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이 차고 땀이 날 때까지 하셔야 되고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죠. 1시간을 걸었는데 숨이 차지 않고 땀이 나지 않는다면 중간에 한 100m 정도만 뛰어주세요. 그럼 숨 차거든요. 그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60조가나 되는 세포를 가진 다세포 생물이거든요. 그 각각의 세포에 모두 영양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 영양을 공급하려면 혈관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세포는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뇨병으로 말초 혈관이 다 죽어버리면 버거시병 생기잖아요. 손발이 썩어버리죠. 그것처럼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기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자동차 좋아하시고 오토바이 좋아하시고 무슨 파이프 달린 기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름칠하고 조이고 뭐 파이프 청소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도 항상 이 혈액이 지나다니는 파이프를 청소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이 혈액이 닿지 않는 곳에 세포는 죽기도 하지만 죽기 직전에 발악을 합니다.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 곳에 있는 세포들은 저 혼자 살기 위해서 줄기세포로 변하거든요. 그게 암 줄기세포가 되죠. 그래서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는 곳, 저산소 환경, 몸이 냉한 곳에 암이 잘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혈관이 막히면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첫째로 저리죠. 손발이 차지고 저려집니다. 저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쪽에 피가 부족하니까 뭔가 좀 보내달라는 신호예요. 그 다음에 혈관은 보일러 파이프거든요. 심장이나 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혈액을 데우는 거예요. 혈액이 따뜻하게 36.5도로 만들어서 혈관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온몸에 전달하는 거죠. 온수가 공급이 안 되면 차지잖아요. 그래서 몸이 냉한 사람들은 대부분 혈관이 막혀 있거나 혈관이 좁아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막히면 썩어요. 다리나 이런 데 큰 근육이 막히면 그 아래쪽을 잘라야 될 정도까지 가거든요. 막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에 속하는 거죠. 뇌에서 막히면 어떻게 돼요? 뇌졸중이잖아요. 뇌경색 온단 말이에요. 막히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질환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심근경색도 그렇죠. 심장을 영양하는 혈관이 막히면 심장이 뛰지 않게 되잖아요. 심장 마비가 온단 말이에요. 심각해지는 거죠. 혈관과 혈액의 관계는 단순하죠. 혈액을 수송하는 통로, 자동차 다니는 도로가 고속도로, 혈관은 그런 도로가 되는 거죠. 큰 도로는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동맥, 동네 골목길 같은 것은 말초혈관이 되는 거죠. 혈관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죠. 동맥은 보내는 거예요. 심장에서 온몸으로 뿌리는 거예요. 혈액을. 그러면 이제 말초에서 그 혈액을 받아가지고 영양 공급 받고 노폐물을 실어서 다시 심장으로 보낸단 말이죠. 근데 다시 보낼 때는 정맥을 통해서 가는데 이때는 심장의 힘이 미치지 않습니다. 혈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삼투압이나 근육의 움직임, 근육이 움직여야 정맥이 이렇게 쭉쭉 짜져가지고 심장까지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요. 또 그것보다 4배 더 많은 게 림프액이죠. 혈관 외에 체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붓잖아요. 몸이 잘 붓는 사람은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거죠.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중국집 하수도는 겨울만 되면 막힌다. 왜? 중국집에 기름을 많이 쓰니까 기름은 온도가 낮아지면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파이프 안에, 하수구 파이프 안에 기름이 쌓인단 말이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면서 혈액 속에 노폐물이 많으면 혈당이 많든지 기름이 많든지 하면 혈관벽에 그게 쌓이죠. 그게 동맥경화잖아요. 그러면 파이프가 좁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혈관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혈관이 사실 조금 막히면 신호가 잘 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동맥경화가 절반 정도 진행돼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혈액이 잘 순환이 되지 않으면 손발이 많이 저리죠. 또 이런 말초에 있는 동맥들은 뭐 족배동맥 같은 것들은 크기가 크지 않지만 그곳이 잘 이제 폐색이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사망 위험이 6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다리 쪽에 혈관이 막히면 굉장히 심한 통증이 옵니다. 그것을 간헐적 하직파행증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다리에 피로감이 증가하고 통증이 막 생기죠.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이 아프다고 합니다. 또 이쪽 가슴 쪽에 혈관이 막히면은 기침이 많이 나요.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심장이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혹은 이제 말초 혈관이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핏줄이 많은 눈, 그래서 일과성 실명, 또 뇌졸중도 이래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며칠 좀 혀가 얼얼했다 이랬는데 요즘은 MRI를 자주 찍으니까 아이고 중풍 좀 지나갔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과성 허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지나가서 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것도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다시 발생할 확률이 2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항상 내 몸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른 기침과 더불어서 심장 쪽의 혈류가 좋지 않으면은 방사통이 턱이나 잇몸으로 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치과 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턱이 아프거나 잇몸에 이상이 있으면 심장 쪽에 뭔가 이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거든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몸 건강을 지키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음식 중에 첫 번째가 양파죠. 양파는 혈관 청소부라고도 부릅니다. 퀘르스틴 성분이 중성 지방을 내리고 고지혈증, 콜레스테롤도 내려줍니다. 또 생강도 좋죠. 생강은 혈당을 내려주는 작용이 아주 강한데요. 혈액을 탁하게 하는 것이 지질도 있지만 당이 사실은 더 큰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당분이 많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도 나빠지고 그 당이 이제 이 혈관벽에 붙으면 산화작용을 일으켜가지고 혈관벽을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강도 많이 드시면 좋고 또 들기름도 좋죠.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중성지방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해주죠. 양파, 생강, 들기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은 첫 번째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면 설탕이 붙은 곳은 산화가 더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벽이 딱딱하게 됩니다. 당화산물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피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름 많이 먹는 거죠. 사실 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혈관 내에 기름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사실은 간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간 생기지 않도록 간 기능이 튼튼하도록 만들어줘야 기름 노폐물 처리가 잘 됩니다. 네, 혈관을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탄수화물 줄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름기 많은 음식 피하시고 오메가3 많은 음식 드시고요. 들기름, 등푸른 생선 자주 드시면 좋겠죠. 양파도 좋겠고 생강도 좋겠고 이런 항산화 작용이 강한 음식들 많이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녹황색 채소도 좋죠. 우리가 채소의 좋은 점은 채소에 무슨 비타민이 많다, 비타민 B, 비타민 K, 비타민 C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죠. 식이섬유가 장내에서 염증 물질들 또 기름 찌꺼기들 또 당이 빨리 흡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을 제거해 주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녹색 채소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운동 열심히 해야죠. 운동 열심히 해야 혈관 속에 있는 당이 타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야 혈관이 깨끗해질 수 있고 지방도 똑같죠. 지방도 타서 없어지도록 운동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운동을 하면 사실은 혈관이 자랍니다. 말초 혈관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없어지거든요. 없어져서 손발이 차져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또 그만큼 생성이 됩니다. 말초 혈관이 생성이 잘 되어야 혈액순환이 더 잘 되고 혈관 관리도 잘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심폐 기능이 좋아져야죠. 운동하면 심폐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심장에 힘이 강해야 혈압을 높이지 않고도 혈액을 전신으로 잘 보낼 수 있고 또 폐가 튼튼해야 이산화탄소 잘 내보내고 몸에 좋은 산소 잘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폐 기능 튼튼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늙고 있다는 증거는요, 사실 삶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면 내가 늙고 있는 겁니다. 젊을 때는 죽는다는 생각 안 하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가 생기면 내가 늙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운동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축구를 잘 못한다, 야구를 잘 못한다 하는 것보다 운전을 잘 못하게 됩니다. 주차하는데 자꾸 에러가 나고 길을 자꾸 잘 못 찾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몸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화장애가 생겨요. 음식물 삼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례가 자꾸 들죠. 사례가 자꾸 들면 운동 기능이 줄어들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양 흡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체중이 감소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음식도 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체중이 자꾸 감소하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면 암이라고 하긴 하지만 조금씩 감소하고 아무리 먹어도 체중이 잘 불지 않으면 영양장애가 생긴 것이고 늙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수면장애가 오죠.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들잖아요. 늦게까지 잠이 잘 들지 않고 새벽에 빨리 깨죠. 이게 왜 그러냐면 뇌력이 감소하기 때문이거든요. 뇌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것이에요. 각성 상태에 있다가 수면 상태로 바뀔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뇌에 힘이 약한 사람, 뇌력이 감소하면 수면 장애가 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방광 조절 장애인데요. 또 신경이 좀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방광의 관략근을 꽉 조여가지고 소변이 나가지 않도록 참을 수 있거든요. 젊을 때는 왜 3시간씩, 4시간씩 고속버스 타고 가도 참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잘 참지 못하게 될 때, 빈뇨가 생길 때, 만성 방광염이 생길 때, 전립선 질환이 생겨가지고 소변 자꾸 보고 싶을 때 이제 내가 늙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뇌력이 감소하면 건망증이 많이 생깁니다. 금방 했던 일 자꾸 까먹고 또 생각 잘 나지 않을 때 내가 늙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어지럼증도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위로 머리 쪽으로 혈액 공급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금방 핑 도는 경우가 잘 생기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 가지만 말고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날 때 내가 늙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릎도 이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죠. 많이 쓰기 때문에 무릎 연골이 닳아버립니다. 닳아버리면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고, 또 뭐 염증이 많이 발생하면은 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죠. 무릎 관절염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제 중에 하나가 우슬입니다. 쇠무릎이라고 하는데요. 이 줄기는 가늘고 마디가 크죠.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슬이라고 이름 지어 있고, 소가 덩치가 큰데 발은 가늘거든요. 그래서 그 큰 덩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약초다 해서 우슬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우슬에 액디스테론이라고 하는 식물성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데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습니다. 거기다가 소염 진통 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무릎 아프신 분들한테는 우슬이 가장 좋다. 우슬 구입하셔가지고 차 만들어서 생강, 대추 넣어서 같이 끓여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양제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 보스벨리아라고 있어요. 이 보스벨리아가 이름이 거창해서 그렇지 우리가 흔히 쓰는 유향이라는 약재입니다. 이 유향을 이제 영어로 외국말로 보스벨리아라고 하는 거죠. 이 보스벨리아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염증을 생성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류코트리엔이라는 것을 만들어지지 않게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관절염을 예방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연골도 보호해 주고 진통 소염 효과도 강하기 때문에 우슬과 함께 드시면 더 좋겠고요. 관절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냉해지기 쉽습니다. 겨울 되면 더 아프잖아요. 피가 잘 안 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계피가 온몸에 이제 혈액순환을 돕죠. 관절 주변에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관절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계피 자체에도 진통 소염 효과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4가지 영양소가 필요하거든요. 첫째가 칼슘이고, 두 번째가 콜라겐이고, 세 번째가 비타민 D죠. 네 번째는 비타민 K입니다. 칼슘은 뭐 멸치나 우유 먹으면 좋죠. 그런데 이 우유보다도 칼슘이 더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게 흰 목이버섯입니다. 흰 목이버섯 사셔가지고 반찬해 드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골다공증 생길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칼슘이잖아요. 그런데 뼈에 사실은 칼슘보다 더 많은 게 있거든요. 그게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뭐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뼈가 약해졌을 때 칼슘부터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콜라겐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유도 많이 드시면 좋아요. 흰 목이버섯에 콜라겐도 많이 들어있고 칼슘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비타민 D도 중요하죠. 비타민 D 중요하기 때문에 햇빛 쬐는 거 중요하고요. 음식으로 섭취하실 때는 또 흰 목이버섯에 비타민 D도 풍부하기 때문에 칼슘, 콜라겐, 비타민 D 함께 풍부한 흰 목이버섯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K가 필요한데, 비타민 K는 2가지가 있어요. 비타민 K1이 있고 비타민 K2가 있거든요. 골다공증에 좋은 비타민 K는 비타민 K2입니다. 발효 음식이나 이 고기류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낫또나 청국장, 치즈 같은 거 드시면 좋고, 달걀 노른자에도 많이 들어있고, 닭고기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타민 K는 비타민 K1이죠. 이건 혈액의 응고에 관계합니다. 그래서 지혈작용이 있고요. 뭐 양배추나 뭐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골다공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노화를 가속시키는 최악의 음식은 첫 번째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 염증을 유발시킨다고 했잖아요. 뇌신경에도 염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치매를 유발할 수 있고, 온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노화죠.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걸 뜻하니까 탄수화물 줄이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알코올이죠. 술 많이 먹으면 혈관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알코올이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이 산화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 5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 술, 담배, 과자, 빵, 라면, 이 5가지만 끊어도 사실은 노화를 한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음식 말고 음식보다도 10배나 더 우리 노화를 가속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왜 독감 바이러스에 걸리고 밥 잘못 먹어서 식중독 일으키고 당뇨병 걸려서 혈당 올라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주 원인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두 한꺼번에 일으킬 수 있는 원인자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올라가죠. 혈압 올라가죠. 염증 증가하죠. 산화반응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노화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노화를 예방하는 생활습관은 첫째가 운동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면 사실 노화가 줍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전신에 된다고 했잖아요. 전신에 혈액 공급되고 전신에서 노폐물을 빼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오래된 세포 빨리빨리 떨어져 나가게 하고 새 세포의 생명력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잘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나이 들어서 동창회 같은 데 나가보면 교수님들이 제일 젊어요. 학교에서 젊은 학생들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젊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제일 젊어 보이고 직장 생활 오래 한 사람 혹은 야외 근무 오래 한 사람들이 제일 나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많은 직업이 노화를 빨리 촉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제일 빨리 빠지는 게 근육이죠. 근육 빠지지 않도록 단백질 섭취 많이 하시고 또 앞에 말씀드린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근육 키워 두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몸만 튼튼해서는 안 되잖아요. 마음도 젊어야 된단 말이죠. 마음이 젊다는 것은 뇌가 젊다는 것이고 뇌가 젊다는 것은 뇌신경이 튼튼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뇌신경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생각도 많이 하시면 좋겠고, 책도 많이 읽으시면 좋죠. 책을 읽어야 사실은 말할 거리도 생기고 생각할 거리도 생기거든요. TV만 봐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TV, 틱톡, 쇼츠 이런 것들은 지나갈 뿐이지 내 신경을 긁고 지나갈 뿐이지 내 신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피부 노화를 막는 방법은 뭘 열심히 바르는 것도 좋기는 해요. 여자분들은 항상 이 영양 공급을 해주니까 남자분들보다 덜 늙잖아요. 남자분들 보면은 뭐 그런 거 뭐 남자가 발라 이렇게 하시는데 젊을 때부터 영양 공급 피부에 좀 해주시면 확실히 덜 늙습니다. 화장품 좀 더 발라주시고, 그 다음 피부를 넓게 하는 제일 첫 번째 요인은 자외선이죠. 자외선이 피부를 가장 많이 넓게 합니다. 그래서 야외 근무하시는 분들이 피부가 가장 빨리 손상되죠. 지나친 노동도 이 피부를 빨리 넓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위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소화가 안 되죠. 나 소화가 잘 안 돼요 하면 위장이 튼튼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성 위염이 오래되면 위장이 얇아지거든요. 위장벽이 얇아지는 것을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고 해요. 위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위장벽이 얇아지면 이 음식을 주물러서 소화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 생기고, 또 위장은 음식을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게 주 임무잖아요. 그게 잘 안 되면 위로 역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트림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불편하고 팽만감이 생긴다. 트림이 자꾸 발생한다. 뭐 먹지도 않았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 하면 위장이 약해졌다는 신호죠. 그 다음에 이제 위장하고는 관계없이, 먹는 것과 관계없이 위장이 나빠지는 경우가 이제 신경성 위장 질환이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생깁니다. 자율신경 이상이 생기고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눈에 불 나오고 입 마르고 뚜껑 열리고 주먹에 힘 들어가잖아요. 심장 뛰고, 대신 위장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위장장애가 생기죠. 아무래도 위장이 좋지 않으면 제일 불편한 것이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 것이죠. 사내 진미가 깔렸는데 TV 틀면 뭐 TV 프로의 반은 맛있는 음식 소개하는 거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것이 큰 이제 어떤 불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아픈 거죠. 뭐 통증이 생긴다든지, 뭐 한 숟갈 더 먹었는데 폐만감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잘 먹지 못하면 체중이 빠집니다. 사실 이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표현성 진단 받으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식사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2, 3개월 만에 막 5, 6kg가 빠져서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중이 너무 빠지면 사실 위장이 더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위장 기능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너무 살이 빠질 만큼 체중을 줄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수명도 감소합니다. 사실은 살 빼는 것보다 어려운 게 살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수록 체중 감량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실 많이 씹으면 좋긴 하죠. 많이 씹으면 분해가 많이 된 음식,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입에서부터
영양이 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장에 들어오면 잘게 부셔져 있고 조금 더 소화가 된 음식이 들어오니까 위장에 좀 부담을 줄여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씹어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디너쇼 보면서 건성으로 먹어도 기분만 좋으면 소화가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씹는 것에 집착하지는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 염증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결명자 같은 차가 좋거든요. 결명자의 에모딘이라는 성분이 위염을 억제해 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위장의 혈액순환을 살리는 거예요. 위장의 혈액순환이 살아나야 위산 분비가 증가해서 소화를 촉진해 줄 뿐만 아니라 위장벽을 보호하는 점액의 분비도 증가하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점액의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화 안 될 때 제산제 많이 먹고 나면 소화가 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산이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점액도 나오지 않으니까 위장 보호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위산을 만들지 못하게 혈액순환을 막아버리면 위장 근육은 혈액 공급을 어디서 받나요? 위장 근육에 힘이 없으면 소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속이 쓰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혈액순환을 살릴 수 있는 생강이나 계피 같은 따뜻한 음식들 많이 먹어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속이 쓰리거나 좀 부담스러우면 생강의 양을 줄이고 대추나 꿀, 결명자를 함께 배합해서 드시는 것이 좋죠. 만성 염증을 제거하는 데는 이제 염증 제거하는 약초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금은화라고 있습니다. 꽃이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어서 실버, 골드 이래서 금은화라고 하는데 기관지 이런 호흡기 감염이 있을 때 금은화를 굉장히 많이 처방하거든요. 이제 기관지 쪽에만 쓰는 줄 아는데 전신에 염증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람은 생명이 유한하잖아요. 누구나 100살까지 살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몸은 소모품이란 얘기예요. 많이 쓰면 쓸수록 소모가 돼서 기능이 떨어진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눈 오래 쓰니까 눈 침침해지고 귀 오래 쓰니까 귀 침침해지잖아요. 맛도 잘 못 느끼죠. 오래되면 혀도 침침해지기 때문입니다. 위장도 많이 쓰면 이게 위장의 힘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장을 덜 써야 된다. 덜 써야 건강한 위장을 보존할 수 있겠죠. 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소식해야 되고 자극성 음식 줄여야 되죠. 술, 담배 같은 자극성 음식 줄이고 너무 매운 음식 많이 먹지 말고 너무 기름기 많은 음식 먹지 말라는 거. 배 고플 때만 먹자. 그래야 위장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쉽게 말해서 탄수화물, 라면, 과자, 빵 이런 것들 먹지 말라고 하죠.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면 염증이 많이 증가하니까 위장도 염증이 증가하면 손상이 더 빨리 가속화된다. 촉진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열심히 하셔야죠. 운동하면 팔다리 근육만 좋아지지 위장도 좋아지냐? 위장도 좋아집니다. 위장을 흔들어줘야 혈액이 공급이 되고 위장에서 노폐물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방간이라는 게 간에 지방이 끼는 것인데요. 간 세포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간은 해독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많이 끼면 피로감이 증가합니다. 또 간에서는 주로 이 노폐물, 지용성 노폐물을 처리하게 되는데 간에 기름이 끼면 지용성 노폐물, 중성지방을 처리를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소화장애도 생길 수가 있고 백만감, 심지어는 설사도 많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간경화가 오면은 되게 설사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위장 소장에 있는 혈액이 다 간으로 올라와서 한번 해독한 다음에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간에 지방이 꼈거나 간에 염증이 있거나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흐름이 나빠져요. 그래서 장에 혈액이 정체가 되죠. 그러면 소화기능 떨어지고 설사하고 배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독이 잘 안 되니까 숙취도 생길 수가 있고 아까 말했던 백만감, 소변색이 나빠집니다. 요산이나 빌리루빈 같은 거 처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소변이 짙어지죠. 콜라색으로 나온다든지 황달도 생길 수 있고 또 통풍 있으신 분들은 중성지방 올라가면은 통풍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은 딱 한 가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술이잖아요. 술 마시면은 어쨌든 간을 파괴하기 때문에 술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 이제 기름진 음식, 지방이 기를 수 있는 음식들 먹지 마시고 탄수화물도 줄이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은 모든 곳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증가하면 혈당이 증가하고 혈당이 증가하면 혈관 내벽에 손상이 오고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 과식 피하셔야 되죠. 위장, 소장, 대장에서 흡수된 영양이 전부 간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식 피하셔야 됩니다.
간을 살리는 약차로 제가 추천하는 것이 인진수 구기자 결명자 약차인데요. 간 기능을 해소해주는 가장 좋은 음식이 쑥이잖아요. 쑥. 인진쑥이거든요. 간을 해독해주는 데는 인진쑥 빠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기자에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명자는 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염증을 치료해주는 에모딘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진쑥, 구기자, 결명자 세 가지를 배합해서 차로 만들어서 너무 진하게 드시면 안 돼요. 인진쑥은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간염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차를 만들어 드실 때는 항상 최소한으로 묽게 해서 꾸준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이제 술 많이 마시고 뭐 일도 많고 해서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때 가장 추천되는 영양제가 밀크시슬인데요. 이 밀크시슬이 간에서 이 글루타치온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글루타치온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당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을 개선해 주죠. 이 밀크시슬이 효과를 내는 이유는 밀크시슬에 들어있는 이 실리말린이라는 성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실리말린 영양제도 많이 판매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 먹기도 하는데 이게 한약재 중에 약초 중에 은근키에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국산 은근키 대게라고 하거든요. 약초명으로는 여기에 실리말린 농도가 더 높다. 그래서 은근키 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생강의 대표적인 효능은 혈액순환을 살리는 겁니다. 매운맛이 혈관을 확 열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살아나니까 힘도 생기고 면역력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고요. 이제 생강을 위염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속쓰리고 아프고 한데 생강을 어떻게 먹냐 이렇게 말씀들 하거든요. 사실은 위장이 소화가 안 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위장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위장은 위산이라는 강력한 산이 나오고 항상 음식을 주물려서 죽을 만들어야 되는 곳이고 힘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살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강을 먹어서 위장이 혈액순환을 살려야 되고 또 혈액순환이 살아나면 위장을 보호하는 점액의 분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생강 때문에 나타나는 속쓰림도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강 먹고 속쓰림이 없어졌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소량부터 시작해서 생강차 먹기 시작하시면 위장의 속쓰림도 없어지면서 위장이 건강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장 때문에 생강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은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는 사람이죠.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는 것 자체가 위장에 피가 돌질 않아서 위장 세포가 감소해서 위장벽이 얇아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화장애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강을 드셔서 꼭 혈액순환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위장이 나빠진 증상을 대표적으로 들라고 하면은 트림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위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죽을 만들어가지고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주 임무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트림이 증가하는 거죠. 또 잘 안 움직이니까 팽만감이 생기는 거예요. 구역질 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 먹으면 미식거린다. 미식하다. 이것도 위장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때도 생강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또 배가 차고 냉할 때 저는 배가 항상 차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생강 드셔야 되는 겁니다. 생강은 이제 차로 만들어 먹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생강에 있는 주요 성분이 진저롤인데 이게 끓이면 열을 가하면 쇼가올로 변합니다. 쇼가올로 변하면 효과가 더 증가하죠. 그래서 끓여 먹는 것이 제일 좋고 끓여 먹는데 이제 생강차를 만들어 먹을 때 되게 생강청으로 만들어서 많이 먹잖아요. 생강청을 만들면 이제 설탕을 넣어서 만드는데 설탕 때문에 생강청 끓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생강이 사실은 좀 맵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설탕, 단맛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효과 면에서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생강청 드시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대신 당뇨병으로 이제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설탕 말고 생강즙만 내서 파는 종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무가당 생강차 드시면 좋겠고 또 외국에서는 생강을 레몬과 섞어가지고 레몬 생강차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설탕 끓이시는 분들은 레몬 생강차 드시면 좋겠습니다. 생강이 너무 맵잖아요. 그래서 속쓰림 있으신 분들 또 매운맛 때문에 목이 따가워서 안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강이 먹어서 목이 따가운 것은 사실은 이 목의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따가워야 조금 있다가 목을 촉촉하게 하는 점액이 분비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뭐 드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런 생강의 독성을 제거하는 게 대추입니다. 그래서 생강차 드실 때는 항상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겠고요. 또 생강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긴 하지만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삼을 꼭 첨가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감기 자주 걸리고 뭔가 면역력 떨어지고 기운 없고 냉하신 분들은 인삼, 생강, 대추 3가지만 끓여가지고 매일 드시면 면역력 높여주고 감기 예방하고 기운 차리는데 최고의 차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강은 자극성이 있다 보니까 속쓰림이 심한 사람, 복통이 심한 사람, 혹은 치질 있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아프다고 해요. 그런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 현재 설사가 막 진행 중이신 분들 드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이제 조금 변이 묽게 나오거나 속이 냉해서 설사가 있으신 분들은, 묽은 병 보시는 분들은 생강 드시면은 오히려 장이 따뜻해지면서 도움이 더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의 효능이 혈당을 내리고 혈압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방해하는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전 용해제 복용하시는 분, 당뇨약 복용하시는 분, 혈압약 복용하시는 분들이 생강을 복용하시면 오히려 혈압이 너무 낮아지거나 혈당이 너무 낮아지거나 혈전이 너무 없어지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압약, 당뇨약, 혈전 용해제 드시는 분들은 생강차 드실 때 이거 조금 주의해서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염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염증이 반복되면 그 부분의 기능이 소실되기 때문에 염증을 막아줘야 됩니다. 만성염증이라는 것은 6개월 이상 염증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염증이 생긴 부위, 기관, 세포의 기능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성염증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염증이 반복되는 곳에 암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위장에 염증이 반복되면 위암이 생기고 폐에 염증이 반복되면 폐암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포 분열을 거듭하다 보면은 돌연변이 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반복되는 곳은 항상 더 큰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만성염증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만성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세포에 손상이 왔기 때문이에요. 세포막에 손상이 생기면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감염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식중독처럼 독소가 들어와서 생길 수도 있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다쳐서 손상이 돼서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 곳에 염증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노폐물이 처리가 잘 되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다 생길 수 있죠. 제일 많은 게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은 혈당을 올려서 무조건 만성염증을 생기게 합니다. 그 다음 술, 담배, 커피, 자극성 음식, 과식 이런 것들이 모두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면 만성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는 사람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인데요.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을 사라지게 하려면 염증을 제거하는 음식들을 먹어야겠죠. 염증을 제거하는 약초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금은화, 황금, 황련, 이 3가지가 제일 많이 사용되거든요. 금은화는 인동등굴의 꽃이죠. 인동등굴의 꽃도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 인동등굴 그 가지 자체도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화, 인동등굴 가지 차 만들어 마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황금이라고 이제 속스금풀이라는 약초가 있는데 이것도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약간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황금 자체를 구입해서 차로 만들어 드시지 말고, 요 주요 성분이 바이칼린인데 바이칼린 자체가 영양제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 구입해서 드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황련은 이 전문 한의약품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크지만 황련은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고요. 대신 이것도 영양제로 나와 있거든요. 베르베린이 주성분인데 이 베르베린이 혈당도 내려주고 염증 제거하는 데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베린 영양제 구입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염증을 제거할 때 항상 항염증 약제만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몸이 힘들어져요. 군대만 동원하면 손상이 더 많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인삼, 생강, 대추차와 함께 드시면 염증 제거에 더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만성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혈액순환 살리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만성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운동 꼭 하셔야 되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요즘 병원 가면 고주파 치료 많이 하죠. 암 치료할 때도 고주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고주파 장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도 효과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암세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만성염증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따뜻한 음식, 생강, 대추, 계피차, 인삼차 이런 거 많이 드시고 반신욕 하면 좋겠죠. 반신욕 하면 몸을 중탕하니까 온몸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만성염증을 제거할 수 있다. 운동 열심히 하고 따뜻한 차 많이 드시고 반신욕 하시면은 만성염증 예방하는데 3단계 요법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스트레스가 없어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염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베풀고 살아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만성염증이 없어진다. 이제 자다가 깨서 소변을 보는 것을 야간뇨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노화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절대 깨지 않죠. 자는 동안에는 뇌 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소변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호르몬 분비물들이 나이가 들면 다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다가 소변이 좀 차면 그게 이제 요의가 느껴지는 거죠. 또 방광이 약해졌기 때문이기도 해요. 몇 시간씩 견딜 수 있던 방광이 조금만 이제 소변이 차면 그게 신호가 뇌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는 방광염증 때문이죠. 염증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 특히 여자분들 만성 방광염 있으신 분들은 자다가 자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남자분들은 전립선 비대 때문에 많이 오죠. 전립선이 비대되면 방광을 압박하고 주변 신경들이 다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요도 관략근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소변 보고 싶고 잠을 깨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때문이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교감신경이 흥분해 있기 때문에 얕은 잠을, 꿈을 많이 꾸고 얕은 잠을 자기 때문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소변을 보게 되는 야간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이유는 요도 관략근이 약해져 있거나 예민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 방광에 소변이 차면 압력이 증가하는데 그 압력을 요도 관략근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신호가 통증으로 느껴지죠. 이 방광 부분이 뻐근하다, 아프다 이렇게 호소들 하십니다. 첫 번째는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죠. 자율신경하고 연관이 있는데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모든 신경이 다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요의가 생기고 소변 보고 나면 또 조금만 차면 또 요의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이 이제 증가했을 때, 만성 방광염이 있을 때, 혹은 요로 결석이 있어가지고 손상이 됐을 때 금방 이제 소변이 마려워지게 되고요.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 때문에 방광을 압박하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으니까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빈뇨가 많죠. 왜냐하면 당뇨병 자체가 증상 중에 첫 번째가 빈뇨입니다. 당을 배출하다 보니까 소변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 소변을 배출하면서 당이 방광이나 요도 점막에 축적이 되니까 또 염증이 더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이 과민해지니까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긴장하면은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네, 야간뇨는 어쨌든 뇌신경이 약해져서 뇌력이 약해져서 오는 것과 그다음 방광의 힘이 약해져서 오는 것이 있거든요. 뇌신경이 약해져서 오는 경우에는 운동 많이 하시고 그다음 인삼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인삼이 뇌신경의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방광의 힘도 길러줍니다. 또 약간의 이 충뇨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변을 좀 덜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삼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탄닌이 풍부한 음식도 소변의 빈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베리류가 도움이 되죠. 크랜베리 방광염에 많이 먹잖아요. 블루베리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석류도 좋습니다. 감도 좋겠죠. 또 호박씨도 좋은데요. 호박씨가 이 방광 내압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과류 드실 때 호박씨 꼭 첨가해서 드시면 좋겠고, 방광염이 작거나 전립선 비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성초차가 좋습니다. 어성초가 방광의 염증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운 떨어지면 소변 줄기가 약해졌어요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보약을 지어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요 이제 성분은 인삼이죠. 인삼이
방광에 힘을 길러가지고 소변의 힘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자환이라고 있는데요. 구기자, 복분자, 토사자, 사상자, 오미자 5개 씨앗을 배합해가지고 만든 환을 오자환이라고 하는데요. 방광에 힘 길러주는 데는 가장 좋은 건강식품 되겠습니다. 네, 야간요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사실 하체에 단련하는 거예요. 방광 주변의 근육들이 강화가 돼야 요도 관략근의 힘도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방광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단련하고 또 이완시켜줘서 신경을 이완시켜줘야 방광의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이 사실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를 해서 방광 주변의 근육, 코어 근육 강화시켜 주시고 스쿼트를 통해서 스트레칭 시켜주면 신경들도 이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스쿼트 100개씩 하시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폼롤러 스트레칭 많이 권합니다. 폼롤러로 이 엉덩이 근육들, 허리 근육들, 그 다음에 이 햄스트링 근육 스트레칭 해주시면 방광관략근도 이완되는 효과, 방광관략근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변을 줄이기 위해서 물 섭취를 줄이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죠. 물 안 마시면 소변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물을 안 마시면 혈액이 탁해지잖아요. 우리 몸은 신장에서 물을 계속 걸러서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분 공급 안 해주면 계속 걸러서 쓰다 보면 노폐물이 더 많이 쌓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 공급은 충분히 해주시되 한 번에 많이 먹고 자주 마시지 않는 방법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마실 때마다 요의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마시면 자주 마실수록 더 자주 소변을 보게 된다는 점 이해하시고 한 번에 많이 마시고 자주 마시지 않는 방법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소변 이뇨를 시키는 가장 주요한 성분이죠. 그 어떤 약보다 아마 더 강할 겁니다. 그래서 소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야간뇨가 있는 사람, 빈뇨가 있는 사람 절대 커피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염증이 오면 첫째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급성염증이라는 것은 그 부위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한꺼번에 혈액이 확 몰려가거든요. 그래서 빨갛게 변하고 아프고 막 붓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만성염증은 혈액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색이 바래집니다. 거무튀튀해지고 회색이 되고 이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혈액이 오지 않으니까 냉증이 많죠. 시리고 아픈 통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장애가 생깁니다. 염증이 있는 부위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능장애가 생긴다. 잘 걷지 못한다든지 팔을 못 올린다든지 오십견 같은 거 올 수 있고 뇌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생각이 잘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죠. 위장에 염증이 생기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급성염증은 통증이 심각하게 오지만 만성염증은 그렇게 막 과격한 격렬한 통증은 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능 손실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염증이 증가할수록 점점 통증도 더 증가해요. 이제 만성염증이 오래되면 격렬한 통증이 올 수 있죠. 그 다음 만성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 군데만 아프지 않고 여러 군데 고장이 다발성으로 나타납니다. 무릎 관절염, 만성관절염 있는 사람이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깨 안 아픈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들 다 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어느 한 군데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신적으로 고장이 난다. 여러 군데가 아프다 하면 만성염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먹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옷이나 집 관련해서는 TV 보면은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요즘 TV 보면은 3분의 2가 먹는 건 것 같아요.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것이나 먹으면 안 되죠. 진짜 천연에서 나온 것들, 몸에 좋은 것들 골라서 진짜 식사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쁜 음식들은 끊으시고 몸에 좋은 진짜 식사하시기를 권합니다. 은퇴학교 구독자분들 앞에서 이 강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